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뭘 살펴봤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한번 되짚어보죠. 자, 우선 태그라고 하는 문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a 태그를 통해서 제가 속성이라고 하는 문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문법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게 거짓말은 아닌데 약간의 과장이 좀 있었다고도 할 수는 있긴 한데 자, 우리가 진짜 문법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태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면서 더 복잡한 이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태그들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왜 중첩해서 태그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록으로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태그는 리스트 태그입니다. 자, 저는 새로운 그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새로운 파일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html이라는 파일을 자, 모든 파일로 해서 저장. 됐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웹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이미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저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여러분은 직접 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서 제가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리로드를 해보면 제가 입력한 이 텍스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 줄로 쭉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HTML은 이런 줄바꿈이 하나건, 두 개건, 1000개건 상관없이 무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요것은 마치 이렇게 한 줄로 쭉 쓴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방금 보셨던 것처럼 각각의 항목들을 리스트로 표현하려면 웹브라우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기호를 통해서 그것을 해야겠죠. 어떤 태그를 통해서. 자,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바로 li라는 태그입니다. 자, 여러분도 저처럼 li라는 태그를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마다 li 태그로 이렇게 감싸줘 보세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 li라는 태그로 인해서 각각의 항목들이 서로 분명히 시각적으로 구별되게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li라는 태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태그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 li 태그는 저 li 태그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런 정보를 넣고 싶다. 최진혁, 최유빈, 한이람, 한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수업의 수업 목록들을 표시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 요거 일단 li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도 바꾸시고 자, 이렇게 하고 리로드 요 위쪽에 있는 항목들과 아래쪽에 있는 항목은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수업의 목록, 밑에 있는 것은 수업의 참여자니까. 자, 그러면 항목의 성격이 다르다면 문서에 표시할 때 요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좀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뭔가 둘을 떨어뜨려 놓거나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엔터를 여러 번 친다고 해서 브라우저가 저렇게 줄바꿈을 한 거를 이해하나요? 못하죠. 왜냐? 브라우저는 줄바꿈을 무시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이 각각의 서로 성격이 같은 항목들을 하나의 태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li들이 ul이라는 태그에 묶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최진혁, 최유빈, 한이람 이 부분도 이렇게 ul 태그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의 UL 태그 안에 묶여 있고 요 밑에 있는 4개의 리스트가 또 하나의 또 다른 UL 태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그룹핑을 해준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UL 태그로 묶여있는 태그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있고 서로 다른 UL 태그 안에 있는 태그들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한 건가요? 바로 그룹핑이란 걸 한 겁니다. 즉, li 태그가 단독으로 사용돼서는 이렇게 그룹핑을 통해서 같은 성격끼리는 묶고 다른 성격과는 떨어뜨리는 것을 li 태그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ul이라고 하는 태그로 그룹핑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태그라는 것은 그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가 존재할 수 있다. 마치 ul 태그 안에 li 태그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태그를 한번 살펴보면 어때요? 조금 복잡하죠? 어떻게 복잡하나요? 자, 여기 있는 ul 태그가 이 li 태그가 ul 태그 밑에 있다는 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게 태그가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도록 여기에다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2개 정도, 3개도 되고 100개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 2개 정도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면 스페이스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li가 그 위에 있는 ul 태그에 속해 있다 라는 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가독성을 높인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항목들을 보면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위에 있는 것은 수업의 내용인데 이 수업의 내용들은 위에 있는 것부터 아래에 있는 것 순으로 순차적으로 수업이 진행돼야 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순서가 있는 항목들이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참여자들은 순서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순서가 없는 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순서가 있는 리스트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ul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ol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ul로 묶여있는 li들은 숫자가 붙죠. 자, 헷갈렸네요. ol 밑에 있는 li들은 숫자가 붙고 ul 밑에 있는 li들은 숫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태그의 이름들을 제가 뜻풀이를 해보면 li는 리스트의 약자겠죠. 그쵸? 여기 있는 ul은 뭐의 약자일까요? ul은 order, order는 순서라는 뜻입니다. ed가 붙어서 순서가 있는 리스트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ul은 뭘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order, ed 리스트, 순서가 있는 리스트인데 앞에 un이 붙습니다. un이 붙으면 unordered list라고 해서 순서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번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리스트라는 아주 중요한 태그를 일단 배웠고 그리고 이 태그는 이 태그와 태그가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겁니다.